가자! 손대한! 어시스트! 야!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좋아! 와! 떴다! 손흥민 2개 어시스트! 와! 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오늘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도움 순위 2위를 올라갑니다. 1위가 누구냐? 바로 넘사벽이라고 하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가 9개인데 손흥민 선수가 무려 6개. 전설적인 케빈 데브라이너의 3개 차이밖에 되지 않는 도움 2위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와 3개 차이밖에 되지 않다니. 사실 지난 시즌 아자르가 도움을 15개 기록을 할 때 정말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시즌 초반에 워낙 치고 왔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스탯 아니야? 어떻게 초반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해?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스탯 케빈 데브라이너의 초반에 9개를 3개 뒤진 6개로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도움 순위 2위까지 그것도 단독으로 올라가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진짜 대단하고, 이렇게 되면서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때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이어가는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한 게 있어요. 이번 시즌 또 지금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또 8경기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연 건데, 2시즌 연속해서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도움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오늘도 보면 볼을 잡을 때 주의를 확인하거나 볼을 갖고 있을 때 볼을 없을 때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게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 2개 다 도움이 왼발로만 이루어졌는데, 특히 첫 번째 보세요. 알더웨이럴트가 뒤쪽에서 하는데 뒤에서 딱 볼을 때리려고 하니까 이미 스타트를 끊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딱 때리려고 하니까 스타트를 딱 끊어서 달려요. 근데 더 환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롱볼이 왔을 때 볼을 잡으면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손흥민 선수가 그걸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왼발로 툭 쳐가지고 알리에게 그대로 줍니다. 환상적이죠. 정말 환상적입니다. 뛰어들어가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부드럽게 터치해서 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정말 최고의 볼터치, 롱볼이나 날라온 볼을 잡아내는 최고의 선수는 누구죠? 아스날의 전설 베르캄프입니다. 베르캄프가 볼을 잡았을 때 오면 그 쿠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볼이 오는 속도에 맞춰서 발을 내려서 살짝 이렇게 마치 두부 깨지지 않도록 살짝 하는 것처럼 쿠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와 형태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손흥민 선수는 날라오는 볼을 갖다 대는 형태로 가서 해줬는데, 와, 진짜 손흥민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던 포인트, 뛰어들어가는 속도, 근데 그 속도를 이겨내면서 터치했던, 너무나 좋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손흥민 선수가 역시 양발을 잘 쓰고 스피드가 얼마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 속도로 왼쪽을 치고 들어가서 왼발로 올리는 정확하게 무사 시소코에게 전달되는, 자, 이 2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위치를 좀 제한적으로 측면에만 있다든지, 볼을 갖고 있지 않았던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좀 적다든지, 포터치가 좀 약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골은 많이 넣었지만 도움하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전체적인 시야라든지, 그다음에 포터치 능력, 여유, 그다음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역대급. 손흥민 선수가 지금 도움을 6개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 자기 인생 커리어에서 축구를 지금 1부 리그로 뛴 게 10시즌입니다. 10시즌. 10시즌째 뛰고 있는 건데,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던 게 한 시즌 6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미 10몇 경기를 뛰고 이미 손흥민 선수가 6경기 자기 기록과 타이를 기록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을 깨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어떤 분들이, 야, 이 정도면은 무리뉴 감독과 페르소나 관계 아니냐. 우리가 영화에서 감독과 배우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이 감독의 영화에는 이 배우가 항상 출연한다 이럴 때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리뉴 감독의 전술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무리뉴 감독이 기본적으로 오늘도 보여주지만 굉장히 후방에서 볼을 잡다가 직선적으로 기회가 나면 빵 쳐가지고 간결하고 빠르게 전개를 하잖아요. 그죠? 간결하게 빠르게 이 경기를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속도감이라든지 손흥민 선수의 그런 간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무리뉴 감독 체제하고 너무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치른 게 지금 3경기입니다. 3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이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 경기 3경기에서 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예. 무리뉴 감독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데 이 전환 플레이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그 전술에 딱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수비 가담에 대한 헌신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을 윙어들에게 수비 가담을 상당히 많이 시키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도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로 수비 가담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할 때도 빨리 올라가지만 수비할 때도 내려와서 계속 수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뉴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축구 윙어들에게 드리블 공격과 직접 득점할 수 있는 것도 원하지만 내려오는 것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20번의 스프린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오늘 막판에 교체돼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번의 스프린트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많이 뛰면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근데 손흥민뿐만 아니라 지금 무리뉴 감독이 바뀌고 나서 팀이 완전 달라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가장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최고의 선수를 한 명만 꼽자면 델리 알리입니다. 예. 델리 알리예요. 델리 알리가 앞에 얘기했던 전환을 할 때 연결고리. 그러니까 케인과 이쪽에 그 다이어라든지 은돈벨레 그 사이 공간에서 전환을 할 때 연결고리. 수비할 때 헌신성. 계속 박스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내려왔을 때 볼을 갖고 전개하는 것도 좋고 뿌려주는 것도 좋고 직접 들어가서 만들기도 하고 제 최고는 델리 알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보여주는 창의성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올라갔을 때 빠르기만 하면 경기가 좀 둔탁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약간 거기에 좀 창의성을 집어넣어서 번뜩이게 해주는 게 바로 알리죠. 지난번 경기 알리가 볼 빠졌을 때 넘어지면서 발을 쳐가지고 볼을 살려냈고 그거를 영국 내에서 굉장히 이런 교과서에도 없는 축구를 하는 알리라고 하는 정형화되지 않은 축구하는 거 굉장히 칭찬했었는데 오늘도 보면 알리가 볼이 딱 날라왔을 때 그 뒤로 더 백킬로 때리려고 하는 거라든지 약간 어찌 보면 빠르게 전환하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창조적인 걸 집어넣는 선수가 바로 알리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경향들은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케인도 마찬가지죠. 해리케인도 굉장히 올라가서 막 싸워주려고 하고 수비 가담도 해리케인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계속 내려와서 수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알더웨이럴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더웨이럴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뒤에서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빌드업을 하다가 빌드업을 뭐 계속 볼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볼을 돌리되 공간 앞쪽에 나오면 빵 때려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더웨이럴트의 롱패스 능력이 제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알더웨이럴트가 너무나 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잘 써먹히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딱 볼을 잡고 있다가 아까 손흥민 선수가 알리에게 줬던 그것도 알더웨이럴트가 빵 찔러가지고 손흥민 알리로 됐고 그리고 또 그 델리 알리의 골로 연결 그거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아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데칼코마니 장면 같은 거였는데 또 한 번 또 그 후반 한 50분 이때도 땅 때려가지고 델리 알리가 들어가면서 가슴 트래핑 해가지고 그걸 또 부드럽게 터치해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포체티노 감독 시절 때는 이렇게 간결하게 들어가는 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손흥민, 해리케인, 알더웨이럴트, 알리 이런 선수만 놓고 봤을 때도 축구가 좀 달라졌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비대칭 쓰잖아요. 오리에는 상당히 올리고 요거는 오늘 제가 봐서는 되게 좋은 하나의 학습 효과가 될 거라 봅니다. 비대칭을 쓰다 보니까 윙으로 올릴 만한 선수는 오른쪽 풀백은 오리에를 넣어서 올려버려요. 대신에 만약에 왼쪽 풀백은 올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비대칭 아닙니까? 여기는 올리되 여기는 내리는. 그러면 굳이 데니 로즈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공격 가담을 많이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수비에서 안정감을 갖고 커버한다든지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왼발 센터백처럼 물론 베르통어는 왼발 풀백도 봅니다.
그리고 또 센터백도 보는 선수죠. 이런 식으로 베르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도 길게 보면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전술이라든지 또 그에 부합하는 선수들이 이제는 윤곽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보죠. 문제점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크게 보면 문제점은 지금 이 문제점은 특히나 수비 쪽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3경기에서 다 두 골씩 실점을 했어요. 그죠? 이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토트넘은 올 시즌 굉장히 많은 유효슈팅을, 아까 경기 전까지 어땠냐면 지금 토트넘이 올 시즌 상대에게 유효슈팅을 3번째로 많이 허용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 체제가 와서 수비를 강하게 하고 전원 템포를 빨리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골씩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전히 베르통원 같이 몇몇 조합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오늘 보면 손흥민 케인은 2대, 알리는 2대, 이쪽에 무사 시스콜 쓴다든지 막 그 조합을 고민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에요. 여기는 아직까지 해법을 못 찾습니다. 자, 다이어 윙크스도 써봤고요, 에릭센 넣어가지고 써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윙크스를 아예 빼버리고 이 조합을, 자, 다이어와 은돈벨레 조합도 써봤습니다. 굉장히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여러 개를 써보고 있는데, 이 조합이 계속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죠. 3경기 동안 변화를 주고 있지만 확실한 조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는 사실 굉장히 좀 둔탁하고 볼을 잘 못 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건 무리뉴 감독 체제가 저 위치는 항상 약간 피지컬적으로 우월한 선수를 한 명 두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볼을 전개할 만한 선수를 넣는데 이 조합이 안 나와요. 다이어가 일단 여전히 둔탁하고요. 은돈벨레도 생각만큼은 안 되네요. 그런 상태에서 윙크스와 에릭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조합을 어떻게 차릴 것이냐. 이 중앙 미들 조합이 안 나오니까 비대칭을 써가지고 이렇게 수비를 하더라도 위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1차가 뚫려버리면 이 수비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앙에서 1차 저지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조합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체력.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거의 내일은 없는 것처럼 경기를 해요. 손흥민, 알리, 시소코, 케인 무지하게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 수비하다가 또 공격 전개를 굉장히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킬로를 달리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 몇 킬로의 문제보다 전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100m를 한 30초에 쉬엄쉬엄 달리는 거하고 전력 질주로 13초에 달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당연히 13초에 달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전환 속도가 빠른데 공격과 수비를 다 가담하라고 하니 빠른 시점 안에 계속,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키로만 나타날 게 아니라 계속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꾸 웨스트햄 경기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웨스트햄 경기? 그 경기도 웨스트햄이 안토니오 투입한 다음에 막 흔들어대니까 그 토트넘이 후반전에도 막 패스 무너지고 공간 내주면서 막 어려웠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실점이 73분, 그 다음에 추가 시간 96분에 나왔습니다. 체력적으로 이걸 얼마큼 이런 축구를 구사하는데 얼마큼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후반 막판에 자꾸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중미와 더불어서. 그런데 토트넘에게 어떤 일정이 남아있죠? 드디어 이제 박싱데이 주간이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사실 그 12월은 모든 팀에게 다 어려워요. 이건 특별한 팀, 어디 팀에게는 더 쉽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 지금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체력적으로 분명히 후반전에 약간 좀 번아웃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워낙 많이 뛰고 빠르게 뛰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12월에 유지할 수 있을까? 케인은 백업도 없는데, 손흥민 지금 사실 오늘 손흥민 선수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그냥 다 쓰고 있어요. 사실상 3경기 다 풀타임입니다. 오늘 경기 8분씩 해줬어요. 추가 시간까지 88분에 교체해가지고 추가 시간 따지면 8분 쉰 겁니다. 알리 93분에 교체해가지고 3분 쉬었어요. 사실 로테이션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고 12월 일정이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제가 봐서는 무리뉴 감독 체제의 토트넘의 진짜 큰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뭔가를 풀어봐야 되는,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잘 맞네요. 손흥민 선수와 무리뉴 감독은 아주 잘 맞네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과 지금에 있는 기존의 선수들도 굉장히 빠르게 전술적으로 적응을 하네요. 예,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속성이죠. 꾸준함이죠. 이거를 그 빡빡한 일정이 시작하는 12월에 얼마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